2021학년도 한국산업기술대학 오전시행 논술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시행된 논술 문제는 크게 세 문제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확률과 통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는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로부터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는가를 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확률 변수가 그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로부터 그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가를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문제가 좀 깁니다만 그 모집단이 주어져 있고 이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표준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용하여 그 주어진 자료를 해석할 수 있고 표본 평균의 조건을 활용하여 표본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1번의 1-1번 문제부터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산확률 변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거에 관한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질량함수의 a 값을 구하는 문제와 그리고 확률 변수 y를 1-2x x 확률 변수로부터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설을 해드리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만들어 보면 이제 간단히 볼 수 있으니 표로 만들어 보면 계산을 다 일일이 해보시면 저 확률 그 질량함수에 넣어서 확률을 계산하죠. 계산하면 다음 같은 표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전체 합은 항상 1이 돼야 되므로 확률의 값은 a 값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20분의 7이 되죠. 뭐 이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계산할 수 있고, 이제 확률 변수 y에 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려면 우선 x에 관한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계산해 보면 x의 기대값, 평균값을 구해보면 확률 곱하기 x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값, p값을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근데 확률 분포표를 보면 알겠지만 a값은 0이고 a값에 대한 그 기대값은 0이고 나머지를 다 더해주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0입니다. 자, 그래서 2의 x는 구했고 2의 x제곱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의 x제곱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되죠. 마이너스 2의 제곱과 2의 제곱 하니까 그런 4가 2개, 1의 제곱과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 2개, 그게 8분의 1. 전체적으로 2개가 돼요. 0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면 40분의 32 더하기 5가 되고 그것의 2배가 되니까 20분의 37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vx에 관한 식을 여러분이 아시는데 vx는 2x제곱 빼기 2x 전체, 기대값 전체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기대값은 제로고 그러니까 2x제곱하고 똑같은 분산값을 갖게 됩니다. 20분의 37. 자, 이제 그래서 x에 관한 정보를 다 얻었으니 y에 관한 계산을 우리가 해보면 일단 y 확률 변수에 관한 기대값을 구하면 2는 1 빼기 2x가 되니까 기대값 관계식에 의하면 1 빼기 2배 2x가 되죠. 근데 2x는 0이므로 값은 1이 되겠고, 그래서 vy를 이제 여러분이 차근차근 계산해 보시면 v 1-2x 되는데 이거에 관한 분산에 관한 공식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vx, 그래서 이 값은 5분의 37이 된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1-1번 문제는 간단히 해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 확률 변수 1번에 이제 1-1번 문제 이어지는 문제가 되겠는데 확률 변수가 0 이하의 사건을 A, 확률 변수가 0 이상의 사건을 B라 할 때 상수 A 조건 하에서의 B의 확률, 조건부 확률 구하는 거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그 조건부 확률 계산값으로부터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이시오. 그 독립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네. 자, 그럼 해설을 같이 해보시면 PA하고 PB를 계산하는 거는 이제 확률 분포표 아까 거기 그걸 계산해주면 금방 되니까 5분의 1 더하기 8분의 1 그리고 20 더하기 1 확률을 쭉 더하면 되지. PA, PB 0은 지금 좌우로 들어가죠. 이상 이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양쪽으로 똑같은 값 20분의 27이 나옵니다.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은 X가 A, 그죠? 그때의 값이니까 XA일 때 20분의 7이 나왔거든요. 그때의 값은 확률이 20분의 7이다라는 걸 알고, 자, 그럼 이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A 조건하의 B 확률 값은 B 확률 값으로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의 27, 40분의 27분의 20분의 27 정리 계산하면 27분의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죠. A 조건하에서의 B의 확률과 그냥 B의 확률이 같으면 A와 B는 서로 독립인 거죠. 근데 PB 확률 값은 20분의 7이고 A 조건하에서의 B의 확률, 조건부 확률 값은 27분의 14예요. 같지 않죠. 네, 그러므로 A와 B는 서로 독립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3번, 1번의 세 번째 문제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복잡한 좀 긴 문장으로 되어 있죠. 생산되는 샴푸의 무게가 평균 500, 표준 편차 60g이라고 할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제시했어요. 그걸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하라. 생산된 샴푸의 2%가 무게가 넘어서 재포장돼야 되는데 2%는 이제 무조건 이제 재포장한다고 치면 이때 최저 무게를 구하죠. 몇 g이나 될 것인가. 자, 그리고 임의로 추출해서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뽑는 거죠. 모집단에서 n개를 추출했을 때 무게의 표본 평균이 490에서 510 이하일 확률이 0.98이 되는 그러니까 n의 개수 최소 몇 개를 뽑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 눌렀나요? 네. 같이 문제를 해보면 샴푸 한 개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 하고 자, 문제에서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다음을 따른다는 뜻이죠. 평균 500, 표준 편차 60. 그럼 얘를 표준 정규분포 Z로 바꿔줘서 확률 변수 Z로 바꾸면 표준 편차분의 x 빼기 500이 됩니다. 그죠? x는 이제 주어진 원래의 확률 변수. 그러면 이 z 변수는 n 0,1의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1번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생산된 샴푸 중 2%는 재포장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그 뜻을 식으로 나타내면 확률이 z 변수를 기준으로 보면 60분의 b 빼기 500. b는 표준 정규분포 전에 그냥 정규분포 상태에서의 확률 변수 b가 되죠. 그걸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꿨을 때 60분의 b 빼기 500인데 0.02가 돼야겠죠. 그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그렇게 2%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로 바꿔서 계산하려고 하니 여사건, 여집합을 따져가지고 0과 Z가 0과 60분의 B 빼기 500 사이에 있을 확률이 0.48인 걸로 이해하는 거죠. 0.48. 왜냐하면 0.5 빼기 0.02가 되니까 0.48에 해당되는 소문자 Z 확률 변수를 찾으면 2.05가 됩니다. 그 2.05는 이 60분의 B 빼기 500에 해당되는 값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분의 B 빼기 500은 2.05.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B는 623. 자, 그러므로 재포장해야 될 최저 무게는 623g부터가 된다. 그럼 이제 2% 해당되는 양이 된다. 이 뜻이겠죠.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서 모집단이 있고 이제
n개를 뽑았을 때 문제.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면 확률 변수 x 바라고 우리가 보통 표시하는데 정규 분포는 이미 추출했을 때 500, n분의 60제곱을 따라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확률 변수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거에 맞춰서 이 표준 편차 부분이 루트 n분의 60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 있으니까 n 0,1을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우리가 해보시면 자, 요구하는 값이 x바가 추출한 것에 그 계산을 해보면 490에서 510 사이에 x바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계산을 맞춰보면 루트 n분의 60분의 490 빼기 500이 되겠고 루트 n분의 60분의 510 빼기 500이 되는데 얘가 0.98에 있기를 원하잖아. 0.98이 되는 자연수를 찾으니까요. 그럼 얘를 표준 정규분포 표현으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0부터 z는 6분의 루트 n이 0.49에 해당되는 것이죠. 절반으로 잘라서 0.48의 절반만 우리가 보면 되죠. 자, 좌우 대칭으로 표준 정규분포가 일어나요. 자, 그러므로 이걸 계산해주면 따라서 6분의 루트 n을 계산하는 문제고 n을 제곱해서 계산해주면 6의 제곱 곱하기 계산 10분의 25의 제곱을 계산해주면 22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전체적으로 1번 문제 1번에 1-1, 1-2, 1-3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평균값 정리에 관한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 살펴야 될 함수의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하학적인 조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2차 함수가 x절편이 생기는데 그 x절편, x와 만나는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주어진 문제이고 그걸로부터 다음 세 문제의 질문에 답을 해라. fx와 실수 알파 베타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를 찾아라는 간단한 문제이고 물론 이제 알파 베타가 잘 구해져야 됩니다. 1번에서. 그 다음에 2-3번으로 가서는 조금 더 기하학적인 모습을 띠는 임의로 주어지는 K에 관한 K가 움직일 때 그거에 맞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K를 찾아서 그 문제의 조건에서 말하는 세 점 ABC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K에 관한 식으로 바뀔 텐데 그 식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의도로 내줬는데 2-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대극소, 그러니까 미분이 제로인 점이 생기는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걸 묻는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당연히 이제 평균값 정리를 바로 적용할 줄 아는가라는 문제.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기하학적인 이해를 해서 식을 잘 다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잘 다뤄낼 수 있는 걸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우리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그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그 함수 f와 알파 베타를 결정하라는 거가 되는데 자, 일단 미분을 해가지고 f'x를 미분해보면 간단하게 2p는 x 빼기 1이 되므로 x는 1에서 이 2차 함수는 fx는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게 되죠. 자, 그럼 2차 함수가 x는 1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가짐으로 함수 fx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x축과 만나는 알파와 베타가 거리가 2루트 2라고 했으니까 2를 기준으로 좌우로 루트 2만큼이 되겠죠. 그러니까 x축과 두 교점 PQ를 생각해보면 PQ의 길이 2루트 2로부터 알파가 더 작다고 그랬거든요. 베타보다 1-루트 2가 되고 베타는 1+루트 2가 돼. 그러므로 간단하게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할 테니까 2차 방정식으로 2차 방정식이므로 fx는 p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루트 2 x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전개해 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fx의 조건과 비교해 보면
자, px제곱 빼기 2px 더하기 2 더하기 p는 이꼴 p 지금 가로 열고 이 두 개의 곱. 그럼 이제 그 마지막 상수항을 비교해 보면 2 더하기 p는 p 곱하기 1 빼기 루트 2, 1 더하기 루트 2가 되죠. 자, 이 계산을 이제 간단히 전개해서 확인해 보면 p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금방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2번 문제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2-2번 문제는 문제 2-1에서 구한 함수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평균값 정리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베타를 우리가 구해놨는데 0, 베타까지의 구간에서 닫힌 구간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를 찾아봐라 라는 직접적인 간단한 이제 적용 문제가 되겠어요. 베타가 1 더하기 2 루트 2라고 그랬으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의 평균값 정리가 되겠고 요걸 평균값 정리에 적용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되겠죠. 1 플러스 루트 2 빼기 0부터 f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f0 in equal f'c. f'c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이었거든요. fx가. 미분하면 이제 2x 더하기 2가 되니까 c를 대신 넣어주면 마이너스 2c 더하기 2인 c가 0과 1 사이에 0과 1 플러스 루트 2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한 거게 되겠고, 자, 그래서 분자분모를 이제 구체적으로 값을 찾아주면은 뭐 분모야 이제 정해져 있지만 분자는 f1 플러스 루트 2는 0이죠. 왜냐하면 1 플러스 루트 2가 베타인데 x축상에 있는 2차 함수를 만족하니까 이것은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근이거든. 그래서 0이다. 그리고 f0을 넣어주면 상수가 나오니까 1이 맞죠. 정리 계산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c 더하기 2. 왼쪽 식을 1 마이너스 루트 2 분자분모에다 곱해서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얻어지고 요걸 C에 맞춰서 딱 정리 계산하면은 바로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라는 값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에 직접 적용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2-3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 제일 복잡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 앞에서 주어진 함수 계속 쓰고 2차 함수, 실수에 대해서 조건이 조금 복잡하게 주어졌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닫힌 구간 0,k에서 함수 fx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를 ck라 하고, 그럼 그 ck로부터 얻어지는 a, b, c 세 포인트, b포인트는 그냥 1로부터 얻어지니까 k랑 상관이 없죠.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 k값에 따라 식으로 나타내는데 k의 범위가 좀 중요합니다. 2분의 베타와 베타 사이로 줬고 k는 2가 아니다라는 이 조건을 잘 유심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같이 문제를 보면 구간 0,k, 0,k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k를 찾는 문제니까 그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k-0분의 fk 빼기 f0은 f'ck인 ck가 0,k 사이에 존재한다. 그럼 이제 k 더하기 2를 계산하는 건 쉬워요. 구체적으로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정리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얻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ck는 2분의 k라고 얻어지게 되겠죠.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이 ck는 2분의 k를 표시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A, B, C 포인트를 일단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B1,F1부터 구해봅시다. B1,F1은 어렵지 않죠. 계산해주면 금방 얻어지니까. 그죠? F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1이 돼가지고 1,21 포인트가 B 포인트예요. 그리고 2분의 K라는 것의 범위를 보면은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4분의 베타부터 2분의 K는 4분의 베타와 2분의 베타 사이에 있고, 그리고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K는 1이 아닌 숫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얘를 그림으로 이 세 점을 묘사할 때 K값이 이게 움직이는 값이 되니까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타나는 그림을 보시면 2분의 K가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다.
요거를 이제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게 여기서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단계를 다 나타내 보면 2분의 k가 1보다 클 때, 그럼 2분의 베타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삼각형 AB를 읽어보고 2분의 k가 가리키는 포인트를 읽으면 밑변의 길이 AB는 밑변의 길이가 1이고요. 높이는 2분의 k잖아요. 1 빼기 2분의 k. 그걸 사용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그런 삼각형, 삼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2분의 k 빼기 1, 2분의 1. 그죠? 밑변의 길이 2, 높이 2분의 k 빼기 1,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2분의 k 빼기 1이 나오고, 자, 2분의 k가 1보다 작을 때는 4분의 베타와 2분의 k 사이에 있게 되는데, 이때 삼각형의 넓이는 또 역시 밑에 길은 똑같이 2고 높이가 표현이 달라지죠. 1 빼기 2분의 k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k 값에 따라 표현이 달라져야 한다. 여기가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분의 k로 1번과 2번 두 가지로 표시를 하는데 달라지죠, 살짝. 그걸 주의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좀 조심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 2번, 1, 2, 3번 소문제까지 해서 전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문제 3의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에서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다항 함수의 정적분을 이용하여 제시된 조건에 맞게 함수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걸 이제 해보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 문제가 그거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 3-1번은 이제 다음과 같은 제시 조건을 만족하는 가나다를 만족하는 함수를 찾아보는 작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감소를 이제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소 조건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3의 3번은 그래프,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를 잘 이해하여 문제의 조건이 지금 서로 다른 세 점인데 그 서로 다른 세 점에 만나는 상황을 잘 이해하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에 이제 그 미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접선의 개념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 줄 아는가, 이제 그걸 보고 싶은 게 이 문제 3번의 그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부터 이제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주어진 거죠. fx, gx가 다음 같은 다항 함수이다. 그러니까 G'과 F라는 관계가 있고 적분은 다음 같은 관계가 있고, 그래서 가나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F와 G를 찾는데, 이건 이제 조건에 맞춰서 착실하게 찾으면 되는데, 그 0부터 2까지 GT 적분은 어떤 숫자잖아요. 그걸 이제 알파라고 놔두시고 거기다 조건 가와 나의 조건을 사용해 봅니다. 그러면 그 조건 나에 의해서 그 알파는 이퀄 3x제곱 빼기 fx가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조건 가에 의해서 g'이거든. 그걸 이제 한꺼번에 묘사해 보면 g'x는 fx 이퀄 3x제곱 빼기 알파가 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다항 함수니까 이제 적분이 잘 되고 양변을 적분하면은 x 3승 빼기 알파 x 플러스 c라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럼 알파와 c를 찾으면 되는데 그걸 찾을 수 있는 것은 조건 다에 있습니다. 조건 다를 보시면 gx는 x 3승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c를 조건 다에다 넣으면 g1 넣어주고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c 빼기 2 알파가 되겠죠. 0부터 2까지 gt의 조건 알파니까. 그래서 알파와 c의 조건이 찾아지고요. 그걸로부터 알파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5라는 값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x는 3x제곱 더하기 2가 되고 gx는 자 x 3승 더하기 2x 플러스, 그러니까 c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앞에서 구한 함수 f를 쓰고요. fx는 3x제곱 더하기 2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hx를 그 적분으로부터 만들었어요. 근데 k라는 값을 넣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닫힌 구간 1과 3을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hx가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쭉 감소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k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이제 잘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 내용이 다음과 같은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hx 함수에다가 fx를 집어넣은 다음에 자, 우리가 이 hx를 미분해 보면 적분의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요. 그럼 3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k는 이꼴 정리하면 3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k 빼기 1로 정리가 되는데 이 h'의 부호를 보면 감소 여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h'을 보고 싶은데 h'이 2차 방정식이거든. 자, 2차 방정식인데 어디냐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는 형태가 되죠. 2차 방정식 그래프를 잘 아시니까. 자,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이 그 h'x라는 2차 방정식의 중심축이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1과 2를 지나게 했을 때 그 그래프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1과 2에서 hx가 감소함수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걸 h'이 음수가 돼야 돼. 1과 2의 모든 x에 대해서 h'x가 음수가 되면 hx는 쭉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h'x가 x는 이꼴 마이너스 1의 극소값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제 생각해서 보시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h'x는 x는 이꼴 2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죠. 그 최대값이 얼마냐 하면 h'는 26 더하기 k가 되거든요. 그게 음수예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음수지. 1과 2에서 h'x가 전부 음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가능한 최대값은 h'x를 음수로 만드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26 그죠? 마이너스 26이 우리가 찾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아마 가장 좀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실수할 확률도 높고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잘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제가 돼요. 역시 3-1에서 구한 함수 fx equal 그걸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이 좀 중요한데 y equal 알파 f'x의 절대값. 자, 이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하고 그 새로 주어지는 곡선 y equal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실수 알파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세 점에서 만난다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곡선 y equal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는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3으로 x는 equal 1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고 y는 equal 6 알파 x는 알파가 뭐든 간에 어쨌든 직선이 될 텐데 x는 equal 0에서 대칭인 직선이 될 것입니다. 절대값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떠올리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는 저와 같은 2차 함수가 될 것이고 그 원점에서 꺾이는 그 절대값 그래프, 1차 함수 절대값 그래프가 6알파 x가 될 텐데 요게 세 점에서 만날 방법은 이 절대값 그래프가 동시에 벌어졌다 우물어졌다 하죠. 동시에 알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가능한 방법은 왼쪽 부분이 그 0의 아래쪽 x가 음수인 파트에서 접해야 되고 그 음수인 파트에서 접하게 되면 오른쪽 부분은 자연스럽게 두 점에서 만나거든요. 이런 상황을 빼고는 세 점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절대값 때문에 동시에 오므라지고 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것만 이해가 되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그래프가 세 점에서 만나려면 설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접해야 되고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y축에서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접하는 데 집중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x는 0 이하에서 6 이퀄 y는 이퀄 6알파 x는 마이너스 6알파 x라고 쓸 수 있겠죠. 음수 파트 마이너스 기울기를.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얘가 접선을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6알파 x하고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이퀄로 놓고 중근을 갖는 점을 찾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풀면 얘가 중근을 갖는 점을 찾아보면 알파에 대한 조건이 풀리게 됩니다. 중근을 가져야만 접하니까. 그때 판별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되죠. 1-3 알파 절대제곱, 그러니까 3알파 절대값 전체 제곱 빼기 4는 이꼴 0. 이걸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풀어서 보면은 1-3 절대값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알파에 대해서 풀면 알파는 양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파는 절대값 알파는 양수니까 1이 나오고 그러므로 해서 알파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로써 전체 3번 문제까지 해서 1, 2, 3번 문제 오전 시행 논술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